레슬러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예술가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군대조차도 그 앞에선 물러서야 했죠. 맥주 119병을 단숨에 마신 전설, 그리고 동화 같은 영화 속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은 배우 앙드레 더 자이언트의 이야기는 그의 키와 체격만큼이나 거대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사나이 앙드레 더 자이언트의 믿기 힘든 이야기 20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2. 거인을 위한 반지. 혹시 반지 안에 동전 하나를 넣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앙드레 더 자이언트의 반지는 실제로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워낙 크다 보니 그가 끼던 반지 안에는 은화 한 개가 그대로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는지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지금은 리플리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와 악수해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건 마치 내 팔을 거대한 포수미트 안에 넣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앙드레는 이 반지를 뽐내려고 끼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평소 크기였던 거예요. 그에게 맞는 침대, 의자, 옷, 신발, 심지어 반지까지 모두 특별 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맞춤형이었던 인생이라고. 이 작은 반지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비범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위.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의 따뜻한 거인.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단지 레슬링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짜 거인이었죠. 1987년 개봉한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에서 그는 피직이라는 캐릭터로 등장했습니다. 크고 강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인물이었죠. 촬영 당시 감독과 배우들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과 연기를 맞출 수 있을까? 하지만 그가 등장한 순간 모든 우려가 사라졌습니다. 앙드레는 천진난만했고 유머러스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하나로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죠. 배우 로빈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 머리를 손바닥으로 감쌀 때 그 손이 농구공만큼 컸지만 정말 부드러웠어요. 사실 촬영 당시 앙드레는 이미 병으로 인해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기도 무거운 걸 드는 것도 힘든 상태였죠.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촬영장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며 자신의 고통을 감췄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거인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큰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연기였죠. 그는 링 위에서는 전설이었고 스크린 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18위. 너무 커서 군대에 입대할 수 없었던 남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너무 커서 군대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입대를 거절당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앙드레 더 자이언트의 키는 약 213cm, 몸무게는 230kg이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체격이었죠. 프랑스 군대는 처음엔 그를 징집하려 했지만 곧 심각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맞는 군복도 없고 신발도 없고 침대도 좁았으며 심지어 군용 차량에도 제대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군은 그를 부적합 판정했습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앙드레는 이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럼 나한테 맞는 무대는 따로 있겠지라며 웃었죠. 결국 그는 링 위에서 그 어떤 전쟁터보다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전 세계를 열광시킨 전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군대조차 감당하지 못한 남자. 그가 바로 앙드레 더 자이언트였습니다. 17위. 15년 동안의 무패 신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선수. 상상이 되시나요?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1970년대 초 WWE 당시 WWF에 합류한 이후 무려 15년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등장만으로도 경기장은 환호로 폭발했고 관중들은 그의 괴력과 기술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의 경기는 언제나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았고 그가 상대하는 모든 선수들은 단지 전설에 도전하는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긴 무패 기록이 깨진 순간조차 사람들은 앙드레가 남긴 족적을 경외했죠. 그의 이름은 지금도 레슬링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16위. 노벨문학상이 학교 통학을 도와준 사연. 이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앙드레 더 자이언트가 어릴 적 살던 마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사뮤엘 베케트가 이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앙드레는 이미 키가 180cm가 넘는 거구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 버스에는 도저히 탈 수가 없었습니다. 통학이 큰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사정을 들은 베케트는 내가 학교까지 태워주마라며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럭을 몰고 매일 아침 어린 앙드레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둘은 차 안에서 문학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놀랍게도 크리켓 얘기를 주로 했다고 해요. 작가와 농부 소년이 스포츠 얘기로 웃으며 프랑스 시골길을 달렸던 그 풍경.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공식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베케트는 세상적인 철학으로 유명한 작가였지만 그에게 앙드레는 단지 마을의 어린 친구였던 거죠. 거인의 전설은 그렇게 평범한 통학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가끔 가장 위대한 만남을 아주 조용히 만들어냅니다. 15위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제안. 믿기 힘들겠지만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한때 미국 프로풋볼팀 워싱턴 레드스킨스로부터 정식 계약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팀 관계자들은 그의 놀라운 체격과 괴력을 보고 이 남자라면 최고의 수비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죠. 그의 손은 마치 평원의 고릴라처럼 크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앙드레는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마음은 이미 레슬링에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그는 프로레슬링계에서 빠르게 이름을 알리고 있었고 자신의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미식축구를 선택했다면 또 다른 전설이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앙드레는 링 위를 택했고 그 결정 덕분에 그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역사에 영원히 남을 진짜 거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4위 오베이 로고의 얼굴이 된 남자. 혹시 거리의 벽이나 티셔츠,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굵은 글씨로 오베이라고 적힌 얼굴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얼굴의 주인공이 바로 앙드레 더 자이언트입니다. 1990년대 초 미술 전공 대학생이던 셰퍼드 페어리는 레슬링 잡지에서 우연히 앙드레의 얼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장난삼아 그 사진 밑에 앙드레 더 자이언트 헤즈어폿이라는 문구를 붙인 스티커를 만들었죠. 그 스티커는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됐지만 순식간에 전 세계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의미 없음이 바로 예술이었죠. 이후 페어리는 그 디자인을 발전시켜 지금의 오베이 자이언트 로고로 완성했습니다. 그 얼굴은 권력에 대한 저항, 소비 문화에 대한 풍자, 그리고 대중 속에서의 자유를 상징하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앙드레 본인은 이 프로젝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 세계적인 아트 무브먼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페어리는 오바마 호프 포스터를 만든 디자이너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죠.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앙드레의 얼굴에서 출발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인의 얼굴이 세상을 흔든 순간이었습니다. 13위, 14살의 조기 중퇴. 믿기 어렵겠지만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고작 14살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였죠. 그는 프랑스 시골 마을의 농장에서 자랐는데 어린 나이에도 이미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농장의 가장 힘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자르고 거대한 짐을 나르는 일까지 척척 해냈죠. 다른 아이들이 공부할 때 앙드레는 몸으로 세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이 훗날 그의 놀라운 근육과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농장에서 단련된 인간 기계였던 셈이죠. 학교를 떠났지만 그는 세상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길러진 근성과 노동정신이 훗날 전 세계를 뒤흔든 거인 레슬러 앙드레 더 자이언트를 만들어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2위, 전설적인 식사량. 이건 거의 인간이 아니라 전설의 수준입니다. 어느 날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스테이크 12장과 랍스터 15마리를 한 끼에 먹어치웠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실제 증언이에요. 주방은 혼비백산했고 웨이터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죠. 그런데 정작 앙드레는 아무렇지 않게 차분하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한 번뿐인 일이 아니었다는 게 더 놀랍죠. 그와 함께 여행했던 레슬러 동료들은 그의 괴물 같은 식사량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맥주 수십 병을 마시고 레스토랑의 절반 메뉴를 다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앙드레는 결코 허세를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만큼의 연료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에게 이건 폭식이 아니라 유지의 일상이었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거대한 몸을 버티기 위해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12장의 스테이크와 15마리의 랍스터는 한 끼 식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인의 식탁이었습니다. 11위. 연봉 40만 달러의 사나이. 1970년대 대부분의 프로레슬러들은 공연을 위해 도시마다 돌아다니며 그날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당시 연봉 40만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250만 달러 한화 약 3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잘 버는 레슬러였죠. 1974년 앙드레의 이름이 걸린 경기장은 항상 매진이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티켓이 완판되었고 관객들은 거인이 온다는 소식에 거리로 몰려들었죠. 그는 연 300회가 넘는 경기를 치르며 일본, 유럽, 미국을 오가던 진짜 월드스타였습니다. 지금처럼 방송 중계나 스트리밍 수입이 있던 시대도 아닌데 그는 혼자서 전 세계 흥행을 책임졌던 겁니다. 놀라운 건 그는 부를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금목걸이나 명품 사치품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프로페셔널로서 팬들을 즐겁게 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 시절 레슬링은 쇼가 아니라 예술이라 믿었던 남자. 그의 수입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에 큰 감동을 준 가치였습니다. 12. 아놀드 슈왈제네거와의 저녁 식사. 이건 평생 회자된 전설적인 장면입니다. 어느 날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좋았죠. 농담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되자 아놀드가 조용히 계산서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앙드레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아놀드를 번쩍 들어올려 옆에 있던 외투거리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식당 안은 폭소로 터졌고 아놀드도 웃으며 오늘 배웠다 형님 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앙드레에게 그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친구나 후배들의 식사를 자신이 직접 계산했습니다. 그게 그의 자부심이자 내가 너희를 대접하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이었죠. 그에게 돈은 자랑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아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레슬러든 배우든 신인이든 상관없이 그와 함께 식사한 사람은 누구도 돈을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날의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앙드레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거대한 몸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세상에서 가장 컸던 남자.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인의 소나기에 들려 웃던 아놀드.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즐기던 앙드레. 그건 힘의 과시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의 순간이었다. 9위. 일본이 먼저 알아본 거인. 전 세계가 앙드레 더 자이언트를 알기 전 일본은 이미 그를 몬스터 로시모프라고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1970년대 초 그는 일본 프로레슬링 무대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의 체격과 존재감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팬들은 그를 보자마자 압도당했죠. 그는 미셸 나도로와 팀을 이뤄 태그팀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관중들은 그의 기술보다도 그가 링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흥분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경기장이 울릴 정도였죠. 당시 일본 프로모터들은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살리기 위해 그에게 몬스터 로시모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은 곧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그를 세계적인 무대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그가 평생 싸워야 했던 병, 말단한 비대증이 있었죠. 이 병은 성장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 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는 희귀 질환입니다. 팬들은 그의 거대한 몸만 보았지만 그가 겪은 고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계속되는 통증과 피로, 그리고 그로 인해 예고된 짧은 수명. 하지만 앙드레는 단 한 번도 무대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숨기고 팬들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가 링 위에서 보여준 모든 순간은 그의 아픔 위에 세워진 전설이었습니다. 8위. 맥주 119병, 전설이 된 음주 기록. 이건 거의 인간계를 초월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밤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바에 앉아 맥주 119병을 마셨습니다. 한 병당 350ml 정도니까 무려 약 41리터의 맥주를 혼자 마신 셈이죠. 이건 농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텐더들과 레슬러 동료들이 모두 증언한 사실이에요. 놀라운 건 그가 이걸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취해서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한 병, 또 한 병 마시며 빈 병이 쌓여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죠. 테이블 위엔 이미 병이 산처럼 쌓였고 바텐더들은 중간에 새는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앙드레는 마지막 병을 마신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나서 잘 마셨습니다 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 일화는
레슬링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기록을 깨지 못했고 그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죠. 그건 단순한 주량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한 체질이었다. 이 기록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술자리로 불립니다. 7위, 22 사이즈 신발. 신발 사이즈 22, 한국 기준 390. 상상조차 어려운 숫자죠. 앙드레 더 자이언트의 발은 그만큼 거대했습니다. 그 크기에 맞는 신발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늘 맞춤 제작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발은 그의 존재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그 발로 링 위를 걸어 들어올 때마다 관중들은 진짜 거인을 보는 듯한 전율을 느꼈죠. 22 사이즈 신발은 단순히 큰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신발 한 켤레조차 그에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주문 제작품이었으니까요. 이 작은 사실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비범한 존재였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6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안식처. 화려한 조명과 함성, 수천 명의 관중 속에서 살던 남자에게도 조용히 숨쉴 공간은 필요했습니다. 앙드레 더 자이언트에게 그곳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러비 근처의 작은 목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자연뿐인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죠. 카메라도 소음도 팬들의 함성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앙드레 더 자이언트가 아닌 그저 한 사람 앙드레로 살았습니다. 그는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들판을 달리고 이웃 농장에 들러 인사하며 마을 아이들에게 사과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유명인인 걸 알아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이웃으로 대해줬죠. 그래서 그는 이곳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레슬링 경기가 끝나고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그는 조용한 이 목장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결국 앙드레는 생애 마지막까지 이 목장을 자신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유해 역시 이곳의 들판에 뿌려졌죠. 세상에선 거대한 영웅이었지만 그곳에서는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앙드레 더 자이언트였습니다. 5위, 단 1분 48초의 챔피언.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WWE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남자. 앙드레 더 자이언트가 챔피언 벨트를 들어올렸죠. 관중석은 폭발했고 전 세계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단 1분 48초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랜 라이벌 헐크 호건을 꺾고 드디어 WWF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기 직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앙드레가 그 벨트를 곧바로 100만 달러 사나이 테드 디비아시에게 넘긴 겁니다. 관중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심판진은 곧 그 행동을 불법 거래로 판정했습니다. 결국 앙드레는 챔피언 벨트를 빼앗겼고 그의 챔피언 재임 기간은 WWE 역사상 가장 짧은 1분 48초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이 짧은 순간은 오히려 전설이 되었습니다. 앙드레는 타이틀이 없어도 진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긴 연승 기록보다 그 한 번의 충격적인 경기로 모든 팬의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단 한 번의 경기, 단 1분 48초. 그 시간은 레슬링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앙드레는 타이틀보다 큰 존재였고 그 자체로 레슬링의 상징이었습니다. 4위, 카드게임 한 판이 전설이 된 이유. 레슬링 경기보다 더 유명해진 한 번의 카드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앙드레 더 자이언트와 베테랑 레슬러 프랭크 듀세크였습니다. 둘은 경기 후 휴식 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크리브리지라는 카드게임을 시작했죠. 처음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길어지자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프랭크가 몇 번 연속으로 이기자 앙드레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화를 내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가 조용히 일어나 게임 테이블을 통째로 들어올렸습니다. 그 위에는 카드, 술잔, 안주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방 한쪽으로 던져버렸죠.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앙드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죠. 그는 화를 낸 게 아니라 그저 게임을 초기화한 거였습니다. 이 일화는 레슬링 업계에서 앙드레의 테이블 리셋 사건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괴력, 유머, 그리고 특유의 여유가 섞인 그야말로 거인다운 전설이 되었죠.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며 웃습니다. 그날 테이블이 날아갔지만 분위기는 더 좋아졌다고. 3위, 거인이 숨겨둔 비밀의 오두막.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평생 전 세계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수백 번의 경기, 수천만 명의 팬, 늘 카메라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런 그에게도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시골에 있는 그의 개인 오두막이었습니다. 그곳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조용했습니다. 소음도 없고 인터뷰 요청도 없었죠.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를 거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 앙드레로 불렸죠. 앙드레는 오두막 근처의 들판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근처 농장의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트랙터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죠. 그가 가장 좋아하던 시간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석양 아래에서 조용히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세상의 소음을 잊곤 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괴물로 보지 않아. 나는 그냥 앙드레야. 그에게 이 오두막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란에서 벗어난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2위, WWE 명예의 전당 첫 번째 헌액자. WWE가 명예의 전당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앙드레 더 자이언트였죠. 1993년 WWE는 공식적으로 그를 명예의 전당 첫 번째 헌액자로 선정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설명이 필요 없었죠. 그는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아레나를 매진시켰고 레슬링을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쇼로 끌어올린 인물이었습니다. WWE 역사상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앙드레가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레슬링은 지금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힘, 유머, 따뜻함, 그리고 인간미까지 갖춘 진짜 거인. 그의 헌액 이후 헐크 호건, 릭 플레어, 스티브 오스틴 등 수많은 전설들이 뒤따라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앙드레가 만든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그는 첫 번째 헌액자가 아니라 명예의 전당 그 자체의 시작이었습니다. 1위, 너무 커서 들어갈 관이 없었던 남자. 죽음조차 그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세상을 떠난 뒤 보통의 관으로는 그의 몸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전에 스스로 결정을 내렸죠. 나는 화장을 하겠다. 그건 두려움 때문도 유행을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에 내 크기에 맞는 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키 약 213cm, 몸무게는 230kg에 달했죠. 심지어 비행기 좌석, 병원 침대, 호텔 욕조까지 그의 몸에 맞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길마저도 그는 맞춤형이 필요했던 겁니다. 1993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유해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자신의 목장에서 조용히 뿌려졌습니다. 그는 장례식의 화려함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죠. 화려한 조명과 관중의 함성 속에서 살아온 남자였지만 마지막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세상은 그를 더 이상 담을 수 없었던 진짜 거인을 이렇게 기억합니다.